이렇게 대담한 금화 차량 강도를 본 적이 없다. 강도들은 건설 노동자로 위장하여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다. 그들은 돈을 실은 차량을 바로 교각 아래에서 차단한 뒤 굴착기로 차량 뒷부분을 들어올렸다. 이 행동은 차량으로 도망칠 모든 희망을 완전히 차단했다. 앞으로 또 후륜구동 차량으로 돈을 운반할 용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분명히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강도 사건이다. 강도들은 무장을 갖추고 용접기로 차량 문 경첩을 절단했다. 그리하여 쉽게 한 입구가 열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차량 내부에 최루탄을 던졌다. 그들은 3분 안에 강도를 완료해야 했다. 왜냐하면 경찰이 3분 후에 현장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보안 직원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했지만 그중 한 명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포위망을 돌파할 계획으로 총을 숨겼고 남은 경비원은 너무 두려워했다. 그는 동료에게 선봉이 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나이 많은 경비원은 여전히 반항하기로 결정했다. 복면을 벗긴 강도는 살인멸구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소년이 전 과정을 목격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고 강도들은 그를 끌어내어 땅에 눕혔다. 소년은 그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고 강도들의 얼굴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소년의 결말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도들은 그들이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년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목격한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돌진했고 결국 몇 발이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당신은 그가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는 적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3주 후 그 남자는 6발이 총알을 맞았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중년의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신념만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의 좋은 아들아. 그런데 지금 너는 떠났고 너는 아빠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동부와 서부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정치계와 범죄계 모두 그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FBI 고위 관료들조차 그의 손안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그에게 목록을 건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강도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FBI 가 잡고 싶어 했지만 수년간 잡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관료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FBI가 2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2주 안에 완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관료가 원하는 결과이다. 그 남자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했다. 불과 며칠 만에 그 남자는 목록에 있는 이름들을 모두 제거했다. 하지만 이들은 극도로 잔인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범인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았다. 강도들은 정교하게 무장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 그날 그들은 정보원의 집에 다시 침입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끌려나왔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죽어. 대체 무슨 짓이야? 좋아 친구.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정보원은 진짜 남자임을 말해야 한다. 그는 잔인하게 고문당하든 죽음이 가까워지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꽤 그럴듯해. 보아하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여자친구가 잡히는 모습을 볼 때까지 그녀에게 손대지 마라. 여자친구가 위협받을 때 그가 제시 형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정보원이 제시 형제들이 그와 함께 돈을 훔치는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만약 누군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그들이 주범일 가능성이 크다. 절대 내가 누설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알게 되어 날 죽일지라도 무방하다. 그 남자는 결코 배신자가 아니다. 정보원에게 감사하기 위해 그는 부하에게 그에게 $20,000를 주도록 지시했다. 마약 구매 비용으로. 동시에 그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군대를 이끌고 삶의 뒷골목을 쓸어버렸다. 현장에서 현금 $200만 이상이 발견되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압수했나요?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그들이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진정한 범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법은 너무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들은 차량도 강탈했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남자는 마르코 일당을 처치하기 위해 죄 없는 자를 죽이더라도 놓치는 것보다 낫다는 각오로 총을 쏘았습니다. 그가 억제된 소녀들이 모두 청소년 나이가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직접 200만 원을 그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하들이 범인을 찾으려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더 이상 차분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확실히 내부 첩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깊이 생각하며 강도가 경비회사에 내부자가 있을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보안회사에 위장 잠입했다. 우리의 고객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는 국가 소속 기업이 아니라 아들에게 복수할 강도를 찾기 위한 중개인이다. 그 남자는 단서 찾으려고 보안회사에 위장했다. 필수 조건은 종합시험에서 70점을 넘겨야 한다. 그의 실력으로는 점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는 시험을 형식적으로만 치르려고 의도적으로 가벼운 손길을 유지했다. 목적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70점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수락되었다. 하나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이 바로 대지를 가장한 호랑이가 도달한 최고 경지다. 당신은 사고를 당한 몇몇 경비원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저는 듣기로 그 경비원이 처음으로 돈을 운반하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니 정말 비극적입니다. 강도들은 그의 동료를 붙잡고 그에게 현금을 모두 트럭으로 던지라고 강요했다. 돈을 꺼내서 트럭에 적재함에 던졌다. 하지만 강도들은 제이슨 스테이섬이라는 이 머리 빡빡이는 남자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 남자는 일부러 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강도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그것을 주워야 했다. 그 결과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 남자는 여유롭게 차에서 내려 손을 들어 여러 발을 쏴서 동료를 제압하고 있는 강도를 제거했다. 강도가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창고로 도망쳤다. 그 남자는 천천히 쫓아가다가 총알이 그의 머리를 뚫고 지옥으로 보냈다. 동료들이 들어와 강도의 시체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 남자가 혼자서 6명의 강도를 제압한 사건은 회사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장은 매우 놀라며 그가 어떻게 6명을 죽이고도 부상당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의 사격 기술은 잔인하고 정확했지만 성적은 매우 보통이었다. 그는 생사의 순간에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쉽다고 대답했다. 이제 나가서 범죄를 계속 처치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가 영웅의 화신이라고 들었다. 금발 여성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강철 같은 남자는 술에 취했지만 마음은 술에 없었다. 비밀 조사로 그 남자는 금발 여성이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아마도 강도들이 내부자로서 도움을 주며 받은 돈일 것이다. 금발 여성이 방금 전까지는 평범하게 대화하다가 지금은 태도를 바꿨다. 그 남자는 그녀와 말할 필요 없이 소파에 총을 한 발 쏘았다. 이때 금발 여성은 상대방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돈의 출처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고객이 우연히 떨어뜨린 것이었다. 금발 여성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틈을 타서 그것을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 그녀는 기본적인 도둑일 뿐 강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만약 그녀가 진짜 내부자라면 분배된 돈이 이것뿐일 리가 없다. 그 남자는 당분간 금발 여성의 말을 믿었다. 그녀 가족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거짓말을 할 용기가 없던 건 확실하다. 나는 매우 전문적이고 진지하다. 당신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당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고 있다. 이제 이해했겠지? 사실 강도들은 제대 후 한가하게 지내는 군인들이다. 전장에서 용감하게 적을 처치한 후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어떤 이는 슈퍼마켓의 계산원이고 어떤 이는 건설 노동자이며 또 어떤 이는 부유한 사람들의 경호원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 영웅들은 불법으로 돈을 벌기로 결정했다. 나는 부자들의 사치품을 모두 빼앗아 내 초과 근무수당을 빼고 그들에게 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 그들의 첫 번째 범죄는 부유한 집을 털는 것이었다. 내부에 한 경비원이 있어서 별장에 침입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자 때문에 그들은 많은 돈을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비원들은 대개 강도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 돈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들은 100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돈의 달콤한 맛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대부분의 돈을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작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현금 600만 달러가 실린 현금 수송차의 목표는 유명한 보안회사인 폭시코입니다. 중사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전우가 있습니다. 강도들은 건설 노동자로 위장하여 다리 아래에서 현금 수송차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일본 강도는 피를 갈망하며 경비원 2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에서 증인도 처형했습니다. 이 증인은 제이슨 스테이섬의 아들이며 이것이 그가 보안회사에 잠입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도들은 더 이상 소규모 범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중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큰 사건을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조기에 은퇴하여 평안한 노후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마치면 다시는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을 털지 않고 모든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대 군인들이 강도로 변신하면 정복하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먼저 그들은 정보를 제공할 내부 인물이 필요하며
그 내부 인물은 제이슨 스테이섬이 이전의 강도들로부터 구한 보안 대장입니다. 대장은 제이슨 스테이섬의 용기와 기술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제이슨 스테이섬을 끌어들이고 싶은 큰 사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이슨 스테이섬은 아들을 위해 강도들을 찾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쉽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의 목표가 금고라는 사실을 알고 제이슨 스테이섬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당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들을 덫에 빠뜨리기를 원하나요? 들어가면 당신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유홍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대장은 즉시 차량의 카메라를 끈 후 창고로 차를 몰았습니다. 관제센터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대장은 카메라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부는 어떤 이상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친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제이슨 스테이섬을 묶은 후 모두 차량에 숨었다. 대장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을 돈 운반 회사로 데려갔다. 돈 창고의 문을 통과하면 부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 많은 경비가 있어서 강도들은 차량에 숨는 것이 더 안전한 상태로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며 강도들은 조용히 금고 경비원들을 제압했다. 한 강도가 제이슨 스테이섬을 데리고 금고로 들어갔다. 경비원들은 그것을 보고 손을 들고 항복했다. 동시에 그들의 총이 압수되었고 제이슨 스테이섬은 물품 보관실에 갇혔다. 밖에 강도들이 대장을 인질로 잡아 무기고의 문을 열도록 통제실을 위협했다. 그들은 이곳을 점령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 경비원들은 방탄 유리 뒤에 서서 즉시 경고 버튼을 눌렀다. 무기고의 경비병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상대방이 인질을 잡고 있더라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양측은 교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강도들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방탄복을 준비했다. 경비병의 화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강도가 두꺼운 철문에 설치된 폭탄 버튼을 눌러 무너지게 했다. 강도들이 벌집이 깨진 것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양측은 모두 잃거나 얻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몇몇 경비원들이 빠르게 제거되었다. 강도들의 방탄복도 무적이 아니다. 지금 금고는 완전히 함락되었다. 1번 강도가 외부 문을 열어 중사가 작전 지휘를 위해 금고에 들어가게 했다. 강도 계획은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강도들은 현금 다발을 자루에 쌓기 시작했다. 총 금액은 1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별일이 없다면 이 사건은 그들이 세대를 호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강도들은 약한 척하는 밤의 유령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동시에 경찰은 금괴 운송회사에 도착했다. 2대의 경찰차가 출입구를 차단했다. 실제로의 위협은 특수부대가 8분 후에 지원하러 올 것이다. 그들은 살아남은 보안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다. 금괴 운송회사를 포위하기만 하면 강도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보안 직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총소리는 강도들의 주의를 끌었지만 제이슨 스테이섬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상대방의 목을 조여서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날카로운 칼을 주어서 묶인 밧줄을 잘라 동료를 풀어주었다. 동료가 그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는 뒤에서 쓰러진 강도들을 보자마자 즉시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강도들을 속이기 위해 방탄복을 입었다. 살아남은 2명의 경비원도 반격을 시작했다. 이제 양쪽의 수가 같아져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싸우는 중에 동료가 총에 맞아 땅에 쓰러졌다. 제이슨 스테이섬은 동료를 구하고 싶어서 강도와 1대1로 싸웠다. 그가 예상치 못하게 칼을 빼내어 그를 칼로 찔렀다. 하지만 그들은 대장이 내선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대장이 경비원에게 총 한 자루를 요청했다. 그 후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2발이 총으로 동료를 쓰러뜨렸다. 제이슨 스테이섬은 고통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뛰어나가다가 무기고에서 나오는 강도들과 마주쳤다. 원래 제이슨 스테이섬은 그들을 붙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끔찍한 대장이 나타나 방해를 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경비원은 대장이 내통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 나가자마자 무참히 총에 맞아 죽었다. 처음에 7명이었던 강도단이 이제는 3명만 남았다. 그중 1명은 아직도 죽어가고 있다. 이 전투는 사실상 처절한 승리로 간주된다. 1번 강도는 돈을 실은 차량을 몰고 장애물을 뚫고 고속도로에서 경찰과의 추격전을 시작했다. 공중의 감시 헬리콥터가 철저하게 감시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허점이 가득하다. 강도들은 도주 경로를 철저히 계산해 놓았다. 계획대로 돈을 실은 차량이 한 건물로 진입했다. 지하에 비밀 통로가 있다. 이것은 도시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길로 그들 중 몇 사람만 알고 있다. 포위를 뚫고 나갈 듯했지만 악랄한 강도가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번 강도가 먼저 중사를 칼로 찔러 죽였다.
나머지 2명은 돈을 SUV에 실어 3km 길이의 터널을 지나 안전한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둔 차에 돈을 옮겼다. 1번 강도가 철제를 열러 간 사이 대장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한 박자 느렸다. 넌 너무 늦었어. 1번 강도가 재빠르게 총을 꺼내 대장을 쏴 죽였다. 혼자서 1억 6천만 원을 차지해 사냥감이 된 토끼는 끝나버렸다. 혼자서 재산을 누리지만 그가 이를 누릴 수 있는 운명인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저녁에 1번 강도는 집을 먼저 사야 할지 차를 먼저 사야 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지만 이 전화는 본래 그의 것이 아니었다. 너 전화 안 받을 건가? 알고 보니 제이슨 스테이섬은 금고 전투 중에 조용히 전화기를 지갑에 넣었다. 그렇게 하면 도둑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1번 강도는 돈으로 상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제이슨 스테이섬은 본래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1번 강도가 그의 아들을 쏘아 죽였다. 심장간, 비장, 폐, 심장 모두 총에 맞았다. 제이슨 스테이섬의 복수심은 바다처럼 깊다. 적에게 연속으로 4발을 쏘았다. 4발은 그의 아들이 총에 맞았던 위치에 명중했다. 너의 폐, 너의 비장. 마지막 총알은 복수의 심장을 쏘았다.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 이것은 제이슨 스테이섬과 위 리치의 16년 만에 2번째 협력이다. 분노는 분명히 위 리치의 최고의 작품은 아니지만 제이슨 스테이섬의 최고의 공연일 수 있다. 이 영화는 그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지만 전적으로 그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왜 리치의 교차 서사 스타일을 계속 이어간다. 각 장마다 관련된 인과관계가 있다. 각 캐릭터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각 전투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분명히 당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죽이게 만드는 복수 영화다.